네, 제가 야닉 브룬통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프랑스 사람인데 파리 시대 동양학부 한국학과 소속 교수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5년 전에 고등연구실습원에서 한국 불교 교수 자리가 생겨서 제가 거기서 선발되었고 거기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3년 전에 여기서 콜레지 드 프랑스에서 이렇게 소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집중적으로 한국 중세사와 한국 불교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1989년 말에 시작했고요. 거기서 제가 가톨릭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제가 피종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국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요. 그분은 형적 스님이라는 분이셨는데요. 그분은 유학하러 프랑스에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수도 생활을 조금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나 무슨 또 공부하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거는 20년 전에 조계종 호진 스님과 법경 스님도 이 두 분은 똑같은 수도원에서 이렇게 오시고 생활을 해보고 그러니까 귀국하고 나서는 그 경험에 대해서 많이 진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본토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호진 스님과 법경 스님께서는 천주교식 수도 생활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박사 논문 불교 연구를 하면서 박사 논문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모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인연으로 장군 스님을 만나게 되고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장군 스님에게서 한국말을 조금 배워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형적 스님하고 한국말을 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입학하고 그 당시에 파리 칠대학이라고 그랬는데요. 거기 한국학과 70년대부터 설립되어 있었고요. 거기서 전문적으로 말을 배우고 그리고 첫째 한국에 갔다 온 경험을 하고 나서는 석사 과정에서 논문을 준비해야 할 과정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옥 교수님께서 역사 전공, 고대사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은 묘총에 대해서 묘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써보라고.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한국 역사를 접했을 때 이옥 교수의 책을 읽어보니까 묘총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미있는 인물이라서 그쪽에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꿈을 실제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역사 전반적으로 볼 때는 고려시대는 불교는 지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국가 불교라고까지는 알 수 있는데 그 모습이 사실은 프랑스 중세사 천주교 국가 종교와 비슷한 수준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사한 점이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고 그리고 조선시대 성리학이라든지 유교 문화는 상당히 일색화된 모습인데 그보다 다양하고 더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동아시아를 놓고 보면 고려시대 불교는 분명히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적으로 보면 왕사나 국사 그리고 성과 그리고 비보사찰, 술승, 지리승 같은 그런 연상이 독특하고 그만큼 국가와 사회와 불교 관계가 상당히
독특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그걸 흥미롭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그 고려시대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쯤에 프랑스 감독에게서 갑자기 연락을 받고 직지 무슨 한불 공동 제작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직지에서 아예 모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역사적 자문이 필요해서 제가 그런 작업에 제가 좀 몰두해 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직지와 그리고 백운 화상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니까 한국에 가서 출장 가서 전문가들에게 직접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하는 데에 제가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그리고 2년 뒤에 제가 본대학교에서 직지에 대해서 세미나를 열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조계종 종단이 직지 불어를 좀 번역하자는 그런 계획이 생겨서 그러니까 주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역자는 좀 몇 명 중에 제가 선발되었습니다. 그때는 길상사 말사 주지 예원스님에게서 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게 되었고요. 뭐 1년 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직지는 사실은 내용은 99%는 중국 내용이고요. 중국 관련 뭐 선사들이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그런 내용은 거의 없고요. 뭐 백운 화상 뭐 아주 잘막한 코멘트 밖에는 내용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그때 느꼈던 거는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한국어본 그리고 영어본 참고함으로써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프랑스 아니면 불어권 독자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좀 부록이나 그리고 직지는 어떤 틀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지를 좀 힌트를 주려고 백운화성어로 몇 가지 텍스트를 골라서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직지는 접하기 너무 어려운 책이라서 제목도 길고, 그리고 목차가 좀 불투명한데요. 그러니까 목차를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번역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술적으로 이용하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대목별로 정리를 해야만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들고요. 그러니까 대목별로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불어본 보면 인용하기 쉽고, 그리고 학술적으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입니다. 직지는 사실은 선문학을 놓고 보면 두 가지 문체를 합치는 모양인데요. 하나는 전등록 장르에 좀 속한데, 왜냐하면 구조가 경덕 전등록 구조와 아주 유사하고 아주 비슷한데요. 그리고 또 공간집 성격도 강하니까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경국대전 같은 거는 보면은 15세기의 스님들은 시험 받았습니다. 스님 되기 위한 과정에서 성도를 위해서 경덕 전등록과 그리고 선문염성 다 이렇게 외우고, 그리고 시험 받고, 그러니까 합격하면 이렇게 스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직지 내용은 똑같은 조건을
부합하는 것이라서 혹시나 선승을 두려면 무슨 시험이라든지 선발하는 과정에서 혹시 직직 같은 책 좀 실용서로서 사용했는지 그런 가설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직지는 13세기의 선문학을 아주 대표하는 집대성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남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아마 만약에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맨 마지막 대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무심하면 말 그대로 지금 좀 해보겠습니다. 무심하면 누구나 아무리 걸려도 10년 내에 해탈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마 핵심적인 직지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조사선을 이렇게 중심으로 수행한다면 깨달을 알 수 있다는 그런 희망찬 메시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먼저 고등연구 실습원에서 고려시대 고승 묘지명을 다 이렇게 골고루 분석하다가 백운 화성어로 지금 연구 대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재작년부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 백운 화성어록을 통해서 직지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백운 화성어록을 불어로 번역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학술적으로 그런 입장에서는 제가 백운 화성어록 강독하고 그리고 분석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무엇로 시작해야 되는지 생각해서 일단 백운 화상이 공식적 전기가 없어서 자기 생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해주는 부분은 바로 편지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편지는 일정한 형식도 있고요. 그리고 써준 수신자도 있고, 그러니까 수신자 범위를 보아서 파악해서 백운 스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수행자인지에 대한 초상화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려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일단 그걸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운 화상 스님께서 편지를 통해서 어떤 분이 어떤 성격이냐면요, 상당히 까다로우신 수행자고요. 그리고 많은 편지에서 동반들을 만약에 임명받았을 때 왕사가 되거나 무슨 높은 요직을 가지게 될 때는 축하하면서도 스님이란 출가자란 명분으로 명예를 추구하지 말고 수행자 정신, 출가의 정신을 좀 잃어버리지 말고 올바른 불자로서 행동하고 활동해야 된다는 항상 교육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민왕에게서 추천을 받고, 아니면 다른 무슨 나홍희근 스님 추천, 아니면 대구보 왕정에서 추천을 받아도 그 당시에 신돈이 거기서 활동하고 있었으니까 좀 상당히 개성에 가서 무슨
뭐 왕사나 무슨 고승으로 활동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항상 저기 세속적인 걸 피하고 아주 가난한 저기 조그만 저기 시골에서 저기 현재 저기 황해도 그 저기 그 해주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그 시골에서 아주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끝까지 수행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모범이 어떻게 보면 모범이 될 존재인데요. 근데 대가로 그 전기도 없고 그리고 저기 그 당시에 그 뭐랄까 그 고급 관료들하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접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저기 기록할 만한 그 기회가 상당히 적었어요. 한계가 조금 있었으니까 그 때문에 전기가 공식 전기가 없고 그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 거기에 대해서 저기 자료도 많이 없고 그리고 정보가 좀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기 제한받고 있어요. 분립문자라는 말은 사실은 그 교조주의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요. 왜냐면 저기 송나라 때 선사들도 그 문자를 아예 배제한 스님들을 아주 많이 비판을 했어요. 벙어리 같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좀 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립문자는 아예 이렇게 언어와 문자를 배제하는 게 아니고 그 거기에 위지하지 말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다른 표현을 한다면 그 불집문자, 분리문자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그러면서도 문자를 떠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직지에서도 아니면 저기 백운 화상어록에서도 그 백운 화상이 그런 말이 있어요. 저기 색성 언어로 선사들은 그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색상 무슨 말이냐면요. 그 보는 것하고 듣는 것하고 그리고 문자로 된 것하고 다각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데 그리고 저기 뭐 번뇌와 벌이가 둘이 아닌 그런 가르침이 저기 직지에 있는데요. 저기 실려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랄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문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근데 그 깨달음에 대한 그 체험은 저기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그러니까 선사의 모범을 따라 본을 받아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그 경험이나 그 깨달음에 대한 경험을 조금 답습할 수 없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문자를 이용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방편으로 삼아서 충분히 올바른 가르침 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직지 목판본 보면 1378년에 저기 인쇄된 그 목판본 보면 서문도 있고 발문이 있어요. 그리고 서문을 보면 직지와 아주 비슷한 제목으로 된 책은 그 비군 스님이 그 중국 스승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그 중국 스님은 저기 서국 청공이라는 분이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원나라 때 이렇게 그 중국 땅을 이렇게 떠났을 때 서국 청공 스님이 이렇게 전해주면서 좀 잘 지켜라는 그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은 그 내용은 모르지만은 근데 아마 직지하고 상당히 그 공통으로 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지는 뭐 중국책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저기 백운 화성 초록이라고 그렇지만은 근데 일부분이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저기 그 책은 중국 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조사선을 상당히 중요시했고 그리고 그 책은 저기 한마디로 그냥 뭐 무심선이라고 평가하는 게 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뭐 일단 그 선문학을 완전히 그 정수를 소개하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지는 저기 뭐 쉽게 말해서 자료집이거든요. 자료집뿐인데 그러니까 그 자료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를 수 있고 가치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저의 입장은 백운 화성 오록을 통해서 그 해석의 틀을 제공해주고 일단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저기 직지와 백운 화성오록 관계. 왜냐하면 백운 화성오록 그 첫 부분에는 뭐 법문이나 상당, 뭐 설법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직지와 똑같은 대목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석함으로써 그 당시에 백운 화성님께서 그 직지 일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어떤 용도로 이용했는지 어느 정도로 파악할 수 있어서 일단 그거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는 저기 프랑스에서 한국 불교 연구란 부문은 지금 학술적으로 많이 인정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학술적인 배경은 상당히 그 한국 불교 연구를 발전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뭐 반드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기 2017년에 그 설립된 다전공 불교 연구센터가 설립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센터는 상당히 뭐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그 불교학을 발전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지금 많은 도움이 되고 많은 힘을 주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많이 밀어주는 건데 그러니까 뭐 학술적인 뭐 강연, 뭐 행사 준비하는데 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저기 그 여러 나라의 그 불교 학자를 이렇게 그 관계망을 구축해서 이렇게 상당히 저기 힘이 묶어서 지금 힘이 되고 좀 지금 그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미래를 좀 낙천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저기 학자 좀 지금 길러주고 그리고 한국 불교 발전하는 게 지금 여지가 많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많이 발전하고 많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유럽에서 아마 유일하게 한국 불교는 저기 학술적으로 받았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저기 그 한국 불교 연구를 저기 주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동국대학교하고 저기 협력 관계를 형식적으로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제가 앞으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동국대하고 저기 협력 관계 그리고 저기 다른 유럽 나라하고는 그 한국 불교에 관한 무슨 그 관계망을 구축해서 서로 협력 그 관계를 속에서 이렇게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몽이 있습니다.